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을 별로 상대하기 싫었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주 IT 주도주들의 아주 급락이 좀 나왔죠.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 중심의 낙폭이 좀 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 빠진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요. 또 테슬라가 8%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뭐 자율주행 이슈라든가 이런 쪽에 또 좀 보수적인 관점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연일 계속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한 300만 주 가까이 팔자가 나오면서 어제까지 샀던 애들이 오늘 갑자기 왜 변심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이었고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화면 보시면 간밤에 발표했던 이제 CPI가 예상보다 안 나왔고 연율로 보면 2%대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파월이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몰려가지고 통화 정책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의회에서 발언 강도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몇 달 동안 계속 연초 이후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기술적 관점이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던지고 떠나야 돼 이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됐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러셀 지수는 오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뭐 매그니피션트 7에서 갑자기 중소형주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뭐 건설주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수혜주 업종들 이런 것도 강세도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쪽은 아니었고, 우리 시장도 뭐 오전 한때만 보면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았을 정도로 지수는 빠졌지만 나름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형성됐었는데 후장돼서는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뭐 상승 종목이 한 40% 정도로 제한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가장 오늘 치명적인 뭐 악재라고 하면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가 한 2달 정도 연기됐다. 네. 이런 뉴스 나온 게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의 큰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고 우리나라한테도 별반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동안에 정말 그 좋은 모습, 외국인들 사면서 나왔던 좋은 모습이 하루 만에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오늘 하루의 어떤 변동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섹터 혹은 이 종목들의 추세에도 영향을 줄 만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항상 이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루짜리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져도 이게 기회다 이러고서 오늘 개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샀거든요. 조금 한 100만 주 정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은 보통들 하루짜리에 그치고 또 상승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들을 많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결국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보면은 금요일 밤에 미국이 추가적인 기술주 하락이 나오느냐가 다음 주 그 우리나라 뭐 빅테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조심스럽지만 한 2, 3일은 최소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항상 시장에 그 많은 분들한테 고민을 안겨주거든요. 요게 여기서 이제 추세가 깨지는 거야라고 암시를 하는 듯하게 밀었다가 또 팔고 나면 깨지지 않고 극적으로 회복돼 갖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 깨지지 않아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을 나오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 2, 3일 있다가 한번 쑥 더 빠지면서 이제는 정말 못 팔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장에서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시장은 제가 가끔 말씀 올리는 얘기인데 늘 오버한다. 올라갈 때도 어제는 2,900이 막 쑥 하고 넘어갈 것처럼 오버하는 장세가 나오다가 중간에 부러졌는데,
오늘은 또 2,850선을 위협하는 장세가 나오다가 가까스로 멈췄지만 그래서 다들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빅테크들의 그 강한 상승이 지나치게 많이 됐다라는 뉴스는 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오늘의 하락도 그냥 아주 일시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비테크들 조정 받으면서 그동안 또 못 올랐던 코스닥이나 작은 중소형주 이런 단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그 중소형주 러셀 지수가 3%대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좀 못 오르던 것들이 좀 올랐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그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IT들이 조정받을 때 네.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며칠은 더 일어날 수 있다 제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생각에는 어쨌든 뭐 어제도 금투세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부러졌다 이런 얘기들도 해석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뭐 아직 그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도 다 불안하긴 마찬가지긴 한데 뭐 연초 이후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지수 상승의 비율의 그 대칭점으로 보면 코스닥이 영 못 갔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도 어찌됐든 러셀이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 시장도 답습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그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보시는 게 있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예, 뭐 화면 좀 참고하시면 오늘 이제 두산그룹주가 그러게 두산로보가 오늘 무슨 일이죠? 두산 로보에다가 두산 밥캣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아, 예, 합병.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는 덩치에 비해서는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두산 밥캣은 1조 이상 버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밥캣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두산 로보의 어떤 시가총액의 정당성이 좀 마련된다 이런 시각으로 큰 뜻에서 보면 이게 밸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그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제 두산 밥캣 쪽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난데없는 날벼락이야 이런 시각이었는데 의외로 두산 밥캣도 오전에는 약하다가 또 오후에는 플러스로 확 돌아왔거든요. 어쨌든 네. 두산 로보가 한 20% 상승이 나오니까 로봇주들도 이제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면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간밤에 그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인화라든가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로봇의 상승은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제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 특히 항암제라든가 ADC 관련된 그런 섹터 종목들이 강했는데 큐리어트라든가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같은 경우 강했고 오늘 또 그룹으로 보면 오늘 코롱그룹이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티슈진의 인보사 3상 투여가 완료됐다 이 뉴스 나오면서 코롱그룹주들 대거 상한가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 17일 날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다 보니까 원전주가 이번 주 초에도 한번 움직였는데요.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나서 오늘 점심때쯤 지나서 뭐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강세 종목들이 나왔고요. 오늘 신고가 종목은 뭐 두산이라든가 또 일부 증권주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석유화학 종목에서 일부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그 항생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좋은 건가요? 오늘도 급등한 모습이네요. 항생이요? 네. 일본 것만 봐가지고 일본은 많이 빠졌거든요. 일본은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예, 일본은 한 2.3% 정도 빠졌거든요. 이 엔저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뭐 요새 항생은 주초에 좀 한 이틀인가 연속으로 1%대 빠졌었는데 지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많이 급등하고 끝났다고 지금 말씀 주신 거죠? 네, 2.59%. 오, 그래서 이제 5,000원 글로벌 뭔가 이슈가 있나? 네, 글로벌 이슈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냥 빠졌던 거에 대한 반락이 좀 반등 부분이 반등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대형 기술주와 중소형주의 순환매 이런 거. 근데 참 CPI가 나왔잖아요. 네. CPI가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 뭐 이미 저는 파월 의장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의회에 이틀 동안 출석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양반이 이제 새로 걱정하는 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업률이 4.1%를 넘으니까 이렇게 나가다 방치해 놓으면 고용 시장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인플레 지표가 2%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거의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처럼 못을 박는 모습이었고 오늘 CPI 지표가 예상치를 뭐 0.1% 정도씩 하회하면서 거의 확인 도장을 찍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제 생각엔 7월 달에서 8월 달 요 사이에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에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중동 쪽의 어떤 갑작스러운 이슈로 해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이슈만 없다고 하면 9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초부터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값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장표는 준비는 안 했지만 최근에 나온 그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지방은행 연체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상반기까지 지방 건설사들 포함해서 약 20개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게 작년보다 50%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기업들 부도나 파산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연준에서도 느끼기에도 실제 그냥 인플레가 아직 덜 빠지니까 통화 정책을 2% 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의 수치가 원래 연준에서 제시했던 인플레 수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인 또 쇼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선에 뭔가 좀 영향을 주려고 시장을 더 좋게 만들 뭐 노력을 하려고 9월달 금리 무조건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억측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선을 긋고서 우린 대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 파월 뭐 오늘 그 한 이야기들 이런 것만 보면은 거의 그냥 뭐 바이든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많이 그 약간 해외 뉴스로 해서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께서 지금 오늘 2번이나 말 실수를 하셔가지고요. 그러게 아니 이게 지금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소개했다는 거 진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연타를 맞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 뭐 의원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미국 국민들, 시민들한테 최근에 그 조사를 해봐도 거의 70%가 용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수세에 몰려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참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 변동성이 참 무서운데.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그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제가 뭐 조금 시사적인 얘기처럼 말씀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저는 얘기가 나올 수도 미국에서. 있다. 네, 미국 발로에서 바이든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어떤 후폭풍을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보란 듯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뭐 공화당 쪽은 일치단결이 돼 있죠. 어쨌든 기세가 지금 좋으니까 트럼프를 지명하는 그런
뭐 전당대회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초반 정도 그 중간 정도에 두 가지 좀 약간 기업적인 어떤 섹터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체코 원정과 관련된 우선 협상자 대상 이슈랑 또 아마존이 그 프라임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회비 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광고제 같은 행사를 하는 게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K푸드나 K뷰티에 대한 어떤 좀 큰 매출단 이런 것들이 주후반에 소개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국내로 한정을 해서 보면 역시 이제 간헐적으로 지금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금투세 부분인데요. 그렇죠. 뭐 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야당 전 대표 전입니다. 이번에 연임을 위해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전 대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유예 가능성을 살짝 보였는데 또 해당 뭐 분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의원들은 또 내년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여든 야든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좀 매듭이 안 지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왜 뭐 증권사 사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준비 안 됐다고 못 한다고 그러고서 넘어간다 그랬는데 아직 뭐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증권사나 이런 준비하는 데서는 뭐 갈팡질팡 하나 봐요. 이걸 이제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 건지 막 지금 서너 달 남았는데 갑자기 막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나오니까 투자가분들도 지금 좀 어수선하고 이런 시스템 갖춰야 되는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금투세 글쎄요. 일단 뭐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그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꾸 키워서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참 그거 같아요. 결론은 맞는 말이긴 한데 금투세를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사전 조치들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심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기에 붙으면서 매도가 가속화되고 네. 시장이 줄어들고 뭐 이런 유동성이 그렇잖아도 작은 이 한국 증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여러 걱정들. 네. 이거를 위한 먼저 대책들이 쫙 나와서 네. 전혀 문제 없게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또 금투세를 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 메커니즘 증시 환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단지 1%만이 여기에 적용된다 금투세. 그렇죠. 이 논리만 자꾸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책상머리에서 그냥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실질적인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뭔가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안타까움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뭐 여담이지만 그 야당 대표셨던 그 양반은 이제 한때 주식 투자하셨다가 다 말아먹으셨다는 깡통 찼다고.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이제 위험이나 리스크를 좀 깨닫고는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아우 좀 과감하게 뭐 몇 년 유예 또는 폐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입장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몇 년 유예하는 동안 차라리 진짜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 밸류업과 관련해서든 뭐든 다 해결해 놓고 마지막에 세금을 건드려야 네, 맞습니다. 되는데 어쨌든 일각에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금투세하면 우리 2천 깨진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방어를 위해서 어떤 그런 기재를 말씀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예 내지는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럼요. 간절하신데 좀 더 그 간절한 표정과 액션으로 좀 부탁을 하셔야지 그렇게 뻣뻣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협박 아닙니까? 주먹 내미는 거? 여기 여의도네요 보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그럴 거예요. 워낙 답답하니까. 정말 이 유동성이 미국 증시를 느끼면 느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우리가 이 증시에 자금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참. 네,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대형 주식, 구글하고 애플이 24, 25일 이거 그 실적 발표가 있네요. 이게 또 영향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오늘 좀 삐끗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 아마 미국은 워낙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워낙 S&P 500 기준으로도 뭐 7, 80%가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구글 괜찮을 것 같고 애플도 이번에 중국 쪽에서 아이폰 실적이 좀 다시 반전을 가져오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걱정할 게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그 다음에 애플 걱정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 더 붙었죠. 엔비디아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간밤에 물론 5% 빠졌지만 여전히 기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다음번 분기 실적에서도 아마 엄청난 수치를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의 하락이 조금 제법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나 추세 이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도 올라가는 게 미국 장세였다라는 현재의 어떤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늘 우리를 속인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되는 게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지난주에서 또 지지난주까지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를 곱씹어서 보면 오늘이 어제가 고점이었고 오늘부터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주간으로 봤을 때 주봉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양봉 형태로 그래도 여유 있게 끝난 증시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후반적으로 후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느리지만 아직까지 삼성 쪽으로 기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7월 달이나 8월 달 우리 시장은 늦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시적인 뭐 외국인들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속되진 않는다 이런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에 조금 더 꿀렁거림이 나올 수 있으면 염두에 두시고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자제한 다음에 나머지 현금 갖고 있는 부분을 잘 투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그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보면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86%나 늘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고 수출 데이터가 유리하게 나오거나 의미 있게 늘어난다고 하면 구조적인 위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